자, 어떻게 풀지? 금천부터요? 네. 자, 금천부 질문 좀 해봅시다. 자, 천천히 같이 풀어보면서 이번 주의 내용 살펴봐요. 그센 뒤에는 쌤 뒤에 그래서 이거 하고서 1시간 하고 1시간 뒤쪽 좀 나와요. 다 이거 기출 설명 다 못하더라도 천천히 좀 하도록 합시다. 쌤 뭐 갖고 왔어요? 아, 쌤, 쌤이 잘못 봤어? 그럼 쉬는 시간 때 선생님 동사 좀 해줄게. 자, 보자. 자, 첫 번째 금성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무조건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다시 줄 테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펴봐. 자, 몇 번 질문이야? 8번. 자, 이거 보자. 우리 속도의 크기가 나왔는데 너 안 들어가지? 하나도 안 들어가지? 이거는 여기 들어가? 아, 적분이 아닐까? 그러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로 했는데 가속도 어렵지 않아? 가속도는 이 위치를 한 번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속도 한번 배워볼까? 속도는 얘를 만약에 미분해주게 된다면 이거 미분해주면 너무 쉬운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6, 2에 마이너스 t제곱 이게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가끔가다가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력은 뭐냐면 이 속도 있잖아. 이 속도를 루트 씌워주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되는 거. 즉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2에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말이야. 결국 속도하면 속력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가속도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4, 2에 마이너스 2t제곱이 되고 이거는 6, 2에 마이너스 t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괜찮고 우리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뭐 딱히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라는 문장을 쓰게 된다. 가속도의 크기 또한 결국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가까이 제곱한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t 쓰기 전에 x좌표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결국 t점에 x좌표가 2분의 3이지. 그러면 이 t 값이 2분의 3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얘가 2분의 3이 되는 그런 t 값을 조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까요? 얘가 2분의 3이 되려면 넘겨주니까 2분의 1은 이게 마이너스 2t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거 같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게 된다면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2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힘들죠, 그쵸? 따라서 저 t 값이 얼마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t가 되죠. 따라서 t 값은 2분의 1 로그 2가 될 것이다. 여기가 괜찮을까요? 그래서 2분의 1 쪽에 붙여주면 로그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즉, x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t가 로그 루트 2가 된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아까 제곱할 건데 제곱하기 전에 얘를 대입하면서 제곱하자. 대입하게 된다면 얼마예요? 얘 값이 뭐가 나오죠? 괜히 했나? t는 마이너스 2t는 결국 얘죠, 그쵸? 따라서 요 값이 로그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요거 2분의 1 바깥으로 나올 테니까 요 값이 2가 될 것이다. 괜찮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스 t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로그 2분의 1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t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걸 로그 루트 2분의 1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을 테고 그치?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저것을 각각 제곱한 값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6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얼마예요? 4 더하기 2분의 31까지 8 되죠? 그죠? 그래서 루트 22가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거 틀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속도나 가속도의 크기가 큰 문제는 결국 한 번 미해주는 속도, 두 번 미해주는 가속도
또 그리고 그것의 크기라는 것은 이 루트 씌워주면 얘 값을 각각 대입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이하게 t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텐데 여기는 x좌표가 주어졌을 때 t값을 구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t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테고 얘는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 되겠습니까? 7번. 7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7번은 7번 근데 저희 들어가는 주시면 저 써서 완전 7분의 개수는 다 들어가요. 7분의 개수는 그 미분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분 마지막 부분 다들 들어갈 테니까 이것 또한 들어갈 것이다. 자, 하자. 왜요? 왜?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줘야 돼.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필러 문제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 유형 문제니까 잘 접근하세요. 우리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이야. 실근의 개수는 이 함수를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이 함수를 그리고 그 함수를 보고서 y는 n을 쫙 그린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함수의 별표는 결국 그릴 수 있다면 실근의 개수가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자, 천천히 생각해. 우리 단계가 있어. 첫 번째,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f'x가 0된 점을 찾아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f'x가 0된 점이라는 거는 결국 해보니까 x-5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고, 이 같은 경우는 더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x, 2분의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f'x인데 얘가 0된 점을 찾으려면 이것을 통분해줘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분해주면 2, x-5 통분해주면 이 값은 4 얘는 더하기 x-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통분에 대한 개념 다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되고 밑에는 뭐 순서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x값은 1 또는 4가 될 것이다. 리도 괜찮을까요? 따라서 x값이 1 또는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얘가 0된 점이 x가 1 또는 4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극대곱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극대곱수를 구해주려면 바로 증가표를 작성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증가표를 작성해줍니다. 쭉 우리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쭉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1하고 4가 있어. 이거 왜 안 보이는데? 늦었어. 프라맥스 쓰고 1하고 4를 쓴 다음에 증강수를 작성하자라는 걸 배웠지. 증강수 작성하니까 얘가 0되고 얘도 0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x가 5가 될 수 있어? 아니야. x가 5가 못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변해적으로 5라는 정근선이 있다는 사실을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호 한번 표시해볼까? 부호를 표시해보니까 또 프라맥스만 엄청 그래요? 수제스니까 1하고 4 사이에 이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자. 1하고 4 사이에 한 이 정도 여기다 대입해보면 그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도 대입할 때 해놓죠. 자, 그러면 아니지. 여기에서 여기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죠, 그렇죠? x-5의 절대값분의 된다는 것은 x-5의 절대값분만 씌워준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대입해보면 양수 양수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 값은 결국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니까 양수의 양수예요.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양수가. 잠깐만. 이게 x-1하고 x-4가 되니까 1번 장값 대입하면 이게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값은 음수가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4보다 큰 거는 전부 다 플러스니까 우리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증가표를 작성하기를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총추적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해야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를 보서 지금 다 그래프를 좀 그릴 거야. 자, 볼까 보자. x축, y축 한 다음에 얘들아, 근데 일단 0 대입하면 얼마지? 0 대입하면 2로고잖아, 그렇지? 2로고니까 한 여기 정도? 여기가 2로고가 돼서 이제 x좌표로 2로고에서 위로 올라가면 말이야.
1 대입하면 얼마니? 1 대입하면 그 값이 1을 대입하면 2 로그 4 더하기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이게 바로 그때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한 여기 중에 있어서 이게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그때가 되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4 대입하면 얼마죠? 4 대입하니까 우리가 4 대입하면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4가 되는 거죠? 아이고, 미안. 4를 대입했는데 극소가 됐는데 그 값이 4잖아요. 그렇죠? 극소 값이 4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얘가 3하고 4 사이니까. 이거 잘못했다. 이거 미안해. 이거 실제로 x만큼 5가 되는 거 맞아. 미안해요. 그럼 이거의 부가 전부 다 싹 다 반대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다. 얘가 양수가 생각해서 문제 풀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 값이 바로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는 작은 값이 이게 음수값이 되는데 여기도 음수값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건 그래프 과정 한번 그려보면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1 대입한 값이 얼마를 제공했으냐면 그 값이 1 대입한 값이 적었죠? 3하고 4 사이에 있는 여기 로그 16 더하기 3의 1이 이제 그 값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갔을 때 4를 대입한 값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그 값이 바로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4가 됐어. 올라갔고 그 다음에 5를 기준해서 올 때 결국 여기서 내려가는데 이게 특이하게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정근선이 돼서 이게 하나 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거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5보다 클 때도 계속 내려와야 되니까 정선 하면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내려오는데 잠깐만. 5보다 클 때를 좀 생각 안 해봤나? 5보다 클 때. 그러네. 5보다 클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얘가 5보다 클 때, 5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한다면, 서가 크다고 한다면, 양수, 음수. 여기가 플러스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네요. 그렇죠? 왜냐 5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플러스를 되니까 이제 플러스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려오는 쭉 그래프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된다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증가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야 소리가 되구나. 실근의 개수를 AN으로 쓰면 지금부터 마무리 한번 해보자. N1이라는 것은 Y는 1을 쫙 그렸을 때 그것은 실근의 개수를 말한다는 알수가 되는 거야. 우리 그래프 한 그려주면 나머지 다 괜찮아. 그런데 여기 있잖아. 얘하고 3하고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3보다 살짝 큰 수가 되는 거야. 이 부수 값이. 자, 말해봐. A1 값은 얼마입니까? A1 값은 1이라면 이쪽에 추가표였죠. 그렇죠? 두 개의 0점? 맞죠? 다음에 A2 값은 얼마입니까? A2 값 또한 두 개네요. 그렇죠? 맞죠? A3은? A1이 여기 1일 때 Y는 쭉 걷을 때 그것이 교점의 개수인데 Y는 한 1 정도 되면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래서 A1은 2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로 A2도 2가 되겠다. 그렇지? A3도 2가 되겠죠. 그렇죠? A3도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A4는 얼마죠? A4는 얼마예요? A3은 2가 되는 거죠? A4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됐나요?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래프 보는 게 조금 짜증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 근데 그 계산 살펴보니까 F'에서 통분까지 한 다음에 유심 만들었지. 0대 점을 찾을 건데 0대 점 1을 사요. 그리고 이 사인값을 대해서 이것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부호를 보고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정선 좀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명심해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조금 살짝 어려운 문제 맞네요. 그렇죠?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짜증냈다. 하지만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교점의 개수는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사실 정무서에 나왔을 때가 제일 짜증나는 문제. 나머지는 괜찮아. 지성수가 좀 괜찮아요. 자, 7번의 것도 아니 근데 저거 미분할 때 절대값은 틀려. 절대값은 사라져. 이거는 지금 생각을 보면 x-5를 그대로 쓸 수 없을 때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보다 작은 값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절대값을 씌웠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다면 그 값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으면 5보다 큰 수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되는 거지. 다음 7번 했고 다음 12번 12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gx가 다음을 만족할게.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1시간은 기출문제 좀 연습하고 나머지 1시간 진도 좀 나갈게. 그 뒤에 보죠. 오늘보는으로도 저 활용 들어가지 않나? 아예 안 들어가? 네? 아까 좀 딴 것 좀 하고 좀 봐줄게. 맞지? 자, 함수 fx에서 gx가 다음 같을 때 지원값을 구하셔야 된다. 자, 이제 또 한번 잘 봅시다. 이거 뭐 해줘야 될까? 미분. 미분. 아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x 한다는 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것을 미분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대입해도 괜찮기는 해. 그치? 대입할까? 미분해서? 근데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치? 이거 치환해도 괜찮지 않을까? 치환한다면 조금 모양이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잘 생각해봐.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되면 우리 브러지션 회에서 보니까 이거 2x 미분해주면 2x지. 결국은 dx가 dt를 바꾼 과정에서 2x분의 1이 곱되죠. 그치? 앞에 있는 이 x가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것을 치환해주는 치환적 분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dx 값은 바로 dt, dx가 될 것이고 따라서 dx 값은 2x분의 1 d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거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x f 프라임 t 그다음 이쪽은 곱하기 2x분의 1 d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2분의 1 f 프라임 t dt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 f 프라임 t는 뭘까? f 프라임 t는 이것을 미분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 f 프라임 t를 미분하시게 되는데 결국 이 값을 전적분 하게 된다면 2분의 1 f t 그렇죠? 2분의 f t 더하기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테그랄 f 프라임 t는 적분하게 되면 ft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건데 이게 gx인데 이 t 대신에 우리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바꿔주면 2분의 1 f t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gx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지연값이 2다라는 것은 이 적분도 c를 구하기에 그런 단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연값을 계산해보니까 지연값은 여기다 연대하니까 2분의 1 f1 더하기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값이 2가 됩니다. 근데 f1 값이 우리는 0이라는 사실 알잖아. 그래서 요 c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일값도 한번 구할 수가 있죠. 지일값이라는 건 결국 무슨 값 대비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f2 더하기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 2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2 대입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FA 값은 2 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2를 해주시오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이거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봤을 때 혹시 치환적분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왜냐면 그 X가 사라질 것이니까. 이 과정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사실, F 프라임이니까 이거 미분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접근해야지? 아니야. 미분 하나서 다시 접근한 거니까 이게 FT로 넘어간다는 사실 또한 잘 명심하셔야 돼요. 미분할 필요가 없다, 그치? 자, 12번의 것도 9번. 9번입니다. 자, 이거 했잖아. 아, 8번했구나. 아, 이거? 자, 이거는 이거 계산 안 하고서 하는 방법만 잠깐 설명할게. 이거 전개해야 돼. 됐다. 예를 들어서 4까지 정리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2루트 x 더하기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이거 쓰는 거요. 이거 1 마이너스 2 곱하기 잘 생각해봐. x분의 루트 x는 x의 몇 제곱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왜냐면 2분의 1에서 1을 뺀 거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거 괜찮나요? 다음 더하기 x분의 1은 이거 x의 마이너스 1제곱 안 풀지, 그치? 이거 로그 x야. 이게 접근할 수 있지? 접근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문제 푸시면 로그랑 답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10번. 자, 10번도 잠깐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한 수 fx에 대하여 fx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 프라임 x와 다음과 같고, 자, 우리 무엇을 유심히 볼까? 얘를 봐야 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듯이 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려면 얘를 의미한 바를 잠깐 생각해보면, 얘의 부정적분 만약에 라지 ft라고 한다면 얘는 1부터 x까지 상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1부터 x까지라고 했으니까 라지 fx, 저 t가 x로 바뀌게 되면서 마이너스 라지 f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서 저 식은 어떤 식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을 의미한다는 소리가 나온 거죠. 이건 뭐예요? 이 값은 결국 라지 f1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근데 라지 f1은 저것을 미분한 식. 이 라지 fx에 미분한 거는 항상 서브레프가 된 건 아니에요. 대신 이 안쪽에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안쪽에 있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f1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f1이 얼마나 10이다라는 사실을 거기 알아야 돼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나오는 배경은 우리가 지금부터 미분을 하면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지금부터 적분해서 fx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인테그랄 결국 f 프라임 x 이건 여기서 구하지 않을 걸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를 적분하면 3x제곱 로그 3 로그 9 더하기 2를 만약에 적분하게 된다면 적분산수 c가 생길 텐데 그 c를 처리 중에서 f1이 c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부터 지금부터는 적분해가는 문제다. 적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얼마일까? 3x제곱 말이야. 미분해주면 3x제곱 로그 3 남지, 그치? 근데 이거는 2 로그 3이 있죠? 이분의 1 구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다음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f1이 10이라는 저 문장 때문에 식값을 구할 수 있죠? 낮게 한번 처럼 쓰나? 3x는 미분해주면 3x 로그 3 미안. 이거 2분의 1이 2점. 아이고 이 멍충이 2점. 그죠? 왜냐하면 로그 3이었는데 여기 2가 있어야지 로그 9가 되잖아.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1 대입하니까 6 더하기 2 더하기 c가 여기 1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c값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저기다 0을 대입할까? 0을
대입하면 얘는 0이지만 얘는 2가 되죠. 그렇죠? 2 더하기 2가 4가 되니까 바로 2번 대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이것 또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요. 얘가 의미한 바가 F1이라는 사실 잘 알고 F1이라는 거니까 이거 적분해서 문제 풀 수가 있다. 또 증명할 거 있으면 증명해봐. 금성 말고 딴 데서 증명해서 괜찮아요. 증명해봐. 13번. 자, 다음을 마저 필 때 fx의 극소값은 m이라고 했는데 m값을 구해보자. 자, 태희야, 우리 요식이 이렇게 나와있거든? 우리 이거 뭐 할까? 뭐 할까? 미분. 미분해주면 이거 뭐가 돼? F? fx가 되겠죠? 잘했어. fx가 되고 이거 미분해주니까 2x 더하기 x분의 8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만족시키는 fx의 극소값을 했잖아. 이거 보여줘야 돼? 한 번 더 미분해서 f'x의 0대 좀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합시다. 미분해주니까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8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이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얘가 0 된다는 사실 금방 체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 알면 그것 또한 증관표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0 되는 값을 찾았는데 증관표 한번 작성해보니까 우리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 증관표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다고 했으면 0 되고 프라임x가 그리고 1 정도? 0을 뭐 0 대입할 수 없으니까 1 정도 대입할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소값이 나온 것은 2를 대입한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습니까? 이 극소값 m은 바로 뭐다? F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F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F2는 얼마입니까? 4 더하기 4, 즉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또 A 뭐? A. 자, A는 어떻게 구할까? 태연이 말한 것 A 어떻게 구하죠? 맞아. x에다 1을 대입하면 1부터 1까지 무조건 0이라고 했었으니까 A 값은 1을 대입하면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1 더하기 0 더하기 A가 나오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7이 될 것이다. 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죠? 혹시라도 헷갈렸으면 이거 틀리지 말고 봅시다. 꼭 14번? 14번도 자, 이것 또한 유형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잘 보세요.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혹시 잘 헷갈렸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수인이 말해봐.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게 0부터 x까지가 아니라 0부터 2부터 8까지. 즉, 얘가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것을 뭐 아무 문자 넣어도 되는데 k라고 부릅니다. fx는 sin x 값이 k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조심해야 돼. 여기가 0부터 x까지인지 혹은 0부터 숫자까지인지 그 값에 따라서 얘가 x에 관한 식이 나온지 혹은 숫자가 나온지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야. 자, sin x 값이 k다. 다음 규현이 우리 뭐 할까? 이거 풀었구나. 그치? 자, 따라서 fx는 바로 뭐냐면 fx는 sin x 더하기 k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식을 구할 거야. 자, 얘가 k래. 그러면 f'x가 나왔으니까 f'x는 cos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치? 그러면 지금 그냥 이 식은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8까지 해서 f'x가 cos x야. 근데 여기 f't니까 cos t가 들어갈 자리가 되고 cos t를 쓰고 다음 sin t를 쓰고 다음 dt를 쓰니까 이것을 계산값이 k가 된다는 사실이면서 그렇죠? 이건 계산값이 k가 된다는 사실이면서 우리 k값을 다시 따지면 됩니다. 이거 무슨 접근 쓸까? 수인이 말해봐. 무슨 접근이에요? 치환 접근. 맞아. 치환 접근을 써서 문제를 풀었으면 되겠죠? 치환 접근을 쓰게 된다면 결국 여기가 뭐 아무나 치환자 sin t를 만약에
P라고 취하게 된다면 그러면 코사인 T 코사인 T는 dP dt가 될 것이고 따라서 dt는 바로 코사인 T 분의 1 dP가 될 것이다. 즉 얘가 사라지죠. 그렇죠? 인테그랄 한번 써보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T 다음 사인 T를 T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P 곱하기 dt는 코사인 T분의 1. 자, 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0을 대입하면 P 값은 0이 되죠. 그렇죠? 2분의 8을 대입하면 1이니까 너무 간단히 나왔네. 값이 바로 0타일까지 P를 접근하시면 문제가 되니까 2분의 1 P제곱 0타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된 것이다. 이 값은 결국 2분의 1이에요. 그 값이 결국 K 값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K 또한 2분의 1 되겠죠? 자, 근데 K 또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을 했으니까 결국 sin x 더하기 2분의 1인데 f 파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2분의 1 되게 맞네. 그렇죠? 무슨 말이었을까? 자, 이것 또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또 질문. 진태 질문 있어 혹시? 3번? 오케이. 3번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얘가 왼쪽에 나왔죠? 3번은 좀 약간 헷갈렸어. 이거 선상구에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비슷한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선상구? 이건 기출 문제 아니에요? 풀었나요? 한나요? 네. 이거 풀었다? 이거 비슷한 문제 봤던 것 같은데, 선상구 기출에. 그치? 자, 일단 한번 보자. 실수 전체 입에서 미분함수 fx에 대해서 gx 값이 가능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 프라임 마이너스 파이 값을 구하는 거. 이거 그냥 미분하겠는데? 그렇죠? 자, 미분합시다. 이거 g 프라임 마이너스 파이라는 건데네. 이거 미분하게 된다면 목셈일 거 잘 기억해보세요. sin x 더하기 2의 제곱. 앞에 거 미분해주니까 2 f 프라임 dx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sin x 더하기 2 마이너스 f d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값이 코사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g 프라임 마이너스 파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파이 지금부터 대입할래요.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오고 f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게 f 2파이랑 f 프라임 2파이잖아. 따라서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2파이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g 프라임 마이너스 파이랑 다르니까 이것 또한 미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g 프라임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사실을 잘 했을 거야.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이딴 말이야. 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g 프라임 파이 값하고 똑같다는 사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한 값에 마이너스 셀을 취해주면 이거는 답이 나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진짜 무슨 말이겠을까? 따라서 우리가 파이 한번 대입해봐. g 프라임 파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얘는 4예요. 밑에가 4가 되고 그 위에는 2f 프라임 2파이 그리고 여기다 파이 대입하니까 그 값이 2 곱하기 2. 여기는 f 마이너스 f 2파이 파이의 대가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이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또 16번. 몇 판 끝내니까 몇 판 한번 해볼까? 자, 16번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잠깐 보자. 정의요. 다음에 역값을 gx를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 이거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3층은 다들 시험 보겠죠? 자, f 프라임 gx.
우리 역함수라는 단어 나오면 첫 번째 해줘야 될 리스트. 역함수를 겨우 미분하는 트리는 우리가 미분 문제 났으면 처음에 이거를 먼저 쓰고 생각합시다. 지합성 f합성 gx 이 값이 x가 된다는 사실 말이야. 이게 역함수의 정의는 역함수의 정의잖아. 그리고 나서 곰곰이 잘 생각해봐. 뭘 생각해보냐면 이렇게 f 프라임 gx는 결국 이걸 미분한 식에서 분명히 튀어나오지. 맞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얘를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gx 말이야. 그 값은 곱하기 g 프라임 x 얘가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f 프라임 gx 이 값이 바로 g 프라임 x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좀 지실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야? 이 식 너무 간단히 나오는데 이 식은 결국은 인테그랄 2부터 3위까지 f 프라임 gx 이걸 합성해서 진짜 합성해가지고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f 프라임 gx가 이거니까 얘는 g 프라임 x에 곱하기 x를 곱한 값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네, 이거 뒤집어지면 g 프라임 x잖아. 그치? 여기가 괜찮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식으로 남겨야 된다. 자, x 곱하기 g 프라임 x 2부터 3까지를 구하식으로 남겨야 되면 역함수다. 말할 수 있다. 큰 함수.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우리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저 x가 좀 걸리는데 g 프라임 x x g 프라임 x 부분 적분 자, 이거 할게. 이거 어려운 문제 맞네. 이거는 조금 생각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결국 이 값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부분적분법을 좀 사용할 거야. 얘를 접근하고 싶지겠지? 얘 접근하면 x, gx 그 값을 2부터 3위까지 바꾸다가 x하고 g 프라임 x 이런 단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부분적분을 생각을 해야 돼. 자, 빼기 한 다음에 이거는 원처리요. 얘는 이 x가 미분된 차례니까 gx를 2부터 3위까지 접근하시고 남겨야 된다. 자,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좀 고민해봐야 되냐면 우리 일단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3을 대입한 3이 g3이 이 값에서 빼기 2g 값을 뺀다. 결국 얘하고 얘가 도대체 무슨 값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봐요.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x축, y축에서 이 함수 증가함수 맞지? 그치? 무조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2거든? 여기 2에서 시작해서 항상 증가되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사실 알아. 이게 바로 fx 함수가 되죠. 자, 그것의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될 테니까 여기는 2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gx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저 gx를 3위부터 2부터 3위까지 이것부터 먼저 그려볼까? 2부터 3위까지라고 했는데 3위는 어디쯤에 있죠? 3위는 아마 여기쯤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2부터 3위까지 얘를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 넓이는 여기서 어디랑 똑같을까? 이 넓이는 이거의 함수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렸을 때 이거 역함수 이건 역함수 미분법이 아니라 역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더 연결해서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서 3위가 되는 3위가 되는 이 부분과 넓이가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편지 3위가 되죠? 3위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가 3위가 됐지. 선생님 좀만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다 뭘 대입해야지 3위가 되는지 봤더니 여기다 1 대입하면 f1이 바로 3위가 되지.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쭉 돼서 1이 있어서 1을 대입한 값이 바로 3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의 y좌표 1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잘 생각해. 우리 얘 구하고 싶거든? 얘 구하고 싶으면 이 넓이가 얼마야? 1 곱하기 3이 3이지 그치? 3위에서
이 fx를 0.1까지 적분한 값을 빼준다. 이게 바로 이 주황색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을까? 따라서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를 만약 구하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3, 2에서 빼기 인테그랄 0.1까지 fx 이것을 적분한 값을 빼는 게 바로 2부터 3위까지 gx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적분한 거 근데 이거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데? 적분할 수 있지, 그치? 지금 한번 해봐. 분명히 이 값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값도 구할 수 있어. G3은 얼마야? G3은 우리 1대1 했을 때 3이 나왔잖아. G3이 601 값이 1이에요. 맞죠? 이 값이 바로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고 G2는 얼마지? G2는 0이죠. G2는 이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값이 바로 3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자 봐. 3위가 되게 되는데 이건 0이고 그치? 3위가 되는데 3위에서 3위 마이너스 이것을 뺐잖아 그치?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0.1까지 fx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왜 3위, 3위가 사라질 테니까. 괜찮습니까? 0.1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다른 데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16번이니까 이제 필요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질문이 나와서 하긴 했는데 이해할까요? 정리해 말았지? 이걸 부분적분 이걸 얘에서 G 프라임 X, G 프라임 X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부분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런 값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준다는 그런 느낌이야. 한번 잘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다 한번 해봐요. 질문 나왔으니까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패스할게. 기본적인 문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또 질문? 본청분 더 없나요? 저는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공명고 중에서 질문. 얘들아, 기본 문제 더 질문이 더 중요하지? 맞은 문제 꼭 맞아야 돼. 생각하는 거 중요해. 아, 공명고가 아니라 상명고구나. 네. 몇 페이지지? 7페이지. 산남고 지용에서 질문 몇 번? 5번. 5번이 잘 되자. 우리 실근행학기한 실습회의의 최대값들을 구합했는데 아까 근데 실근행의 그 말 들어봤어? 실근했을 말 들어봤으면 우리는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줄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얘를 만약에 fx라고 하게 된다면 fx를 그리기 위해서 자, K 말해봐. fx를 그려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겁니까? 적분한다. 1분. f 프라임 x가 0된 점 먼저 찾아야 되잖아. 자,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27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 통분하게 되면 x제곱분의 3x 4제곱 마이너스 27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 0된 점 찾아야 되지. 0된 점이 바로 뭐냐면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사실 금방 눈치챌 수 있겠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태연이 그럼 뭐 할까? 물표? 맞아. 증가표를 작성해줘야 돼. 그래서 증가표를 작성이 될 건데 여기가 x가 되고 0될 점이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이 나오네. 근데 이거 그때 그 수가 같거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항상 정근선이 좀 조심해야 돼. 정근선은 이거 별달만 없어도 x는 0이 될 수 없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쯤에 0을 쓰고서 얘가 정근선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자라는 소리가 괜찮죠? 자, 그럼 f 프라임 x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뭐 여기 다 0되는 점 맞고요. 루트 3보다 큰 값 대입해볼까? 그래서 루트 3보다 큰 값 뭐 5 이런 값 대입하면 당연히 0이죠. 얘는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은 값 대입해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자, 이렇게 증가표가 작성했으면 우리 그 다음 뭐 해줘?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x방향에서 정근선을 이렇게 갖고 x축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정근선을 갖는데 자, 다음 루트 3을 대입한 값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f 루트 3을 구해봐야 되거든. f 루트 3은 얼마지?
대입하면 3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27 되겠죠. 이 값은 3 루트 3 더하기 얼마죠? 루트 3인가? 루트 3이 되니까 이 값이 12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즉, 루트 3을 대입했을 때 12루트 3이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 되잖아.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정근선이지. 정근선 한없이 가까이 가면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요점의 작품은 뭐냐면 12루트 3이 되겠죠. 다음에 그 왼쪽에 대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루트 3은 그 값이 극대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보니까 f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3이다. 선생님 근데 얘는 극대고 얘는 극소인데 어떻게 극소가 더 크죠? 여기쯤에 있다고 틀리잖아. 그치? 얘도 여기쯤에 표시를 한 다음에 올라와야 돼. 올라와. 그리고 이게 정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런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쌍곡선 그래프예요. 쌍곡선 그래프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봅시다. K가 실근을 각경한 실수 K의 최대값은 즉 K는 지금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 안 만나죠. 그렇죠? 따라서 K 값은 기본적으로 12 루트 3보다 크거나 또는 K 값이 마이너스 12 루트 3보다 작아야지 근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0보다 클 때만 그리네? 이거군요. 0보다 큰 다음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11루트 3보다 작으니까 최소값이 없어요. 그렇죠? 0보다 큰 부분에서의 최소값은 11루트 3이 될 것이다. 자, 봐봐. 그래프 그리는 거 괜찮아요? F 프라이스 0대에서 찾고 중간도 작성하는데 정근선 중요해요. 정근선을 표시하고서 그 전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 연습합시다. 알았지?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CK 값을 사인할 수 있다. 또 질문? 9번. 자, 알고 싶은 거 빨리빨리 먼저 질문해. 알았지? 자, 접선 도일러 사인 동의 넓이. 틀렸어? 틀렸어? 자, 9번 한번 봅시다. 이거 둘러싸인 잠깐만. 둘러싸인 도형 넓이는 정적수는 활용 파트예요. 그렇죠? 활용 파트에서 넓이 나온 부분이고 산나무도 선 들어가고 쇠광고 잠깐만. 쇠광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이거 적잖아요. 적선. 그러네. 적선이군요. 그럼요. 자, 한번 봅시다. 위에서의 점이니까. 자, 그러면 y는 2x제곱을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이 콤마 2의 제곱은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2의 제곱이 있다. 그러나서 여기서 적선을 이렇게 걷다 했을 때 적선 및 x축 y축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시오. 적선 및 x축 y축. 자, 이렇게 적선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선 및 x축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은 결국 여기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적선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시오 문제가 되고 그 적선의 방정을 구하는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죠. 위의 점이란 단어가 제일 쉬워. 기울기가 뭐니까? F 프라임이가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F 프라임이는 그 값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2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럼 적세 방정식 써보자. 이 적세 방정식은 결국은 y는 2의 제곱 x-2 더하기 2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 따라서 이거는 2제곱 x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의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x절편은 뭘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x절편 1이네요. 그렇죠? x절편은 바로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y절편은 x가 있을까? y절편이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선생님 저렇게 그렸지만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었던 거야. 이게 x절편, 이게 y절편 1하고 마이너스 2제곱이야. 넓이는 2분의 2제곱이 되겠다. 답이 없네요. 그렇죠? 접선 및 x축, y축 둘러싸인 교
접선 및 x축, y축 접선들. 접선 및 x축, y축 접선들. 왜 없죠? 이거 저기 맞아. 그 접선 방정식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앞에 이거 좀 있는데? 이거와 접선과 x축, y축이 그치? 여기 많이 따라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이렇게 접선이 생겼다고 했으면 우리가 구한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이거와 접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쪽의 넓이가 되는 거죠. 봐. 접선, x축. 어디야? 여기네? 여긴데? 그치? 여기 맞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니라 사실 눈치를 쳐줘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저 빨간색 어떻게 볼까? 저 빨간색 말이야.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요점의 좌표 아까 그랬듯이 2,6제곱이야. 그럼 저 빨간색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저 빨간색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거겠죠? 나눠봅시다. 일단 넓이 같은 경우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 저 식이 2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방정식이 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식이니까 빼기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뺐어.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해? 바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를 접근을 해줬는데 문제는 0부터 2까지 접근하잖아? 그럼 어디가 남냐면 여기 전체가 남아.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을만 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것이 될 수 있죠. 그 부분을 마지막에 빼주자라는 거지. 빼기 이거는 너무 계산 쉬워. 2분의 2제곱이죠? 이거 빼주면 그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저 분자분의 활용이지만 그렇게 어렵잖아. 어떻게 하냐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때 저 공간은 0부터 만나는 점이 2니까 0부터 2까지 접근한다는 소리 들 거야. 그럼 이것에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원하는 빨간색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빼주자라는 소리 들 거야. 괜찮죠?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갔을까요? 얘들아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다음 거 이어서 할게요.